체포영장 5번째 시간입니다. 집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준용규정 200조의 6 준용규정에서 구속을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1조 구속영장의 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포영장의 집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규정 이렇게 되어 있죠. 200조의 6 준용규정 이렇게 해서 81조 본문을 준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때 준용을 하는 거냐면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준용하는 거예요.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런데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여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데 집행은 사법경찰관리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리도 거기에 대해서 보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197조에 형사소송법 197조에 보면은 사법경찰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법경찰리,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사법경찰리의 역할은 수사의 보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사법경찰리만 나와 있는 그 조문은 거의 뭐 요거 하나밖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잘 없습니다. 그렇게 사법경찰관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면은 사법경찰관하고 우리하고 구분을 해놨는데 구분을 할 필요가 지금 시대에서는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뭐 이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시대에서 관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을지 이제는 수사하는 분들도 수사관들도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식은 다 있고 그리고 이게 수사에 대한 지식도, 수사 절차라든지 이러한 거에 대한 지식도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리보다 항상 더 앞선다고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법경찰리라고 항상 사법경찰관보다 못하다, 그런 지식이 덜하다 이런 것도 그러게도 판단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사법경찰리로서 수사 업무에 오래 종사한 사람은 이제 갓 전입 온 사법경찰관보다는 훨씬 더 경험이나 지식에서 앞서는데 그것을 단순히 계급으로만 구분해가지고 관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모든 것을 관이 전부 다 하도록 위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리의 역할을 축소시켜버리면은 오히려 이게 범죄 척결이라는 거에 대해서 미흡하다 보면은 그게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해서 관하고 우리는 구분이 좀 폐지돼서 없어지면 안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체포영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포영장 보여드렸었죠. 그래가지고 검사 지휘에 따라서 한다는 게 이제 검사 집행지휘 도장 찍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집행지휘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은 검찰청의 영장 담당자가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이게 영장 담당자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청구번호를 씁니다. 여기서 청구번호, 검찰 청구번호 쓰는데 이것은 신청번호면은 경찰 신청번호를 쓰는데 청구번호 해가지고 검찰 체포영장 청구부 번호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 송치서에 보면은 청구번호 쓰는 난이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 번호를 쓰는 거예요. 검찰 번호.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번호 쓰는 날은 없지만 사건 송치에 구속영장이라든지 뭐 통신영장 이런 거 쓰는 날에다가 이런 걸 쓰는 거. 검찰 번호를 쓰는 거다. 경찰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해서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한다고 그래가지고 연고지가 여러 군데라든지 해가지고 압수색, 연고지가 여러 군데, 압수색 말고 여기 구속이니까 체포니까 그 연고지가 여러 군데,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뭐 광주도 있고 이렇다 보면은 2인 1조로 해가지고 세 군데 가서 동시에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수통 작성에다 신청서에다 그런 사유를 썼었죠. 거기도 이것도 이제 영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발부할 때도. 그리고 이제 그럼 수통 있을 때 보면은 체포구속 업무 처리 지시표 보면은 체포영장 3통 발부받았는데 그 중에 한 통으로 집행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2통은 뭐든지 원본인데 나머지 2통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집행한 거는 수사기록에 편취를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2통은 효력을 상실하니까 반환해야 되겠죠. 법원에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반환해야 되겠다. 이런 그 문구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의 집행과 촉탁해가지고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할 일이 있으면은 그 체포해달라고 촉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장 같은 거는 대부분 다 직접 하지 뭐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촉탁하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잘 없죠. 이게. 규정은 이렇게 돼 있다 말씀드리고요. 구속영장 집행의 절차 해가지고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은 피의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드시 제시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영장을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안 왔는데 체포 대상자를 맞닥뜨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퇴근할 때는 체포영장 가지고 퇴근하지 않잖아요. 다른 건으로 다른 데 출장 갈 때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발견했어요.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 발견해가지고 야, 내 당신 체포영장 발부받았는데 꼼짝 말고 여기 있었는데 빨리 사무실 갔다 올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거기 있겠나요? 그렇게 급속을 요하는 때죠. 다 영장 없이 만나면 다 급속을 요하는 때죠. 해가지고 야, 너 영장 발부됐으니까는 체포하는 거야. 그래서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일단 그리고 체포해서 사무실로 데려와가지고 인치장소로 데려와가지고 빨리 그 체포영장 캐비넷에 있는 거 꺼내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안 보여주고 있다가 이 사람이 사무실에서 도망간 사건이 있었어요. 도망간 사건. 영장을 바로 보여줘야 되는데 체포영장을 바로 보여줘야 되는데 와서 바쁘다 보니까는 잠깐만 앉아있어 이러고 이제 체포영장 보여주는 걸 깜빡 잊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 도망가서 못 참고 또 그러니까 가서 또 잡아왔어. 그런데 체포했다가 도망가면 도주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걸 도주죄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왜? 체포영장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체포가 이게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게 아니죠. 해가지고 영장을 빨리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체포구속 업무 처리 지침, 체포나 이렇게 체포영장이라든지 뭐 구속 이런 체포구속 관련된 거는 대검리규 체포구속 업무 처리 지침을 좀 참고하시면 거기에 좀 볼 것들이 있죠. 해가지고 영장의 제시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경우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 체포영장을 제시하라 이렇게 체포하기 전에 체포영장을 멸실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왔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영장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체포하러 가려다 보니까는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 뭐 책상 서랍 캐비넷 다 뒤져도 없어요. 아주 그냥 곤란한 지경에 처했죠. 그럴 경우에는 영장을 다시 신청해서 멸실했을 경우에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다시 발부받아라 이렇게 아직 체포하기 전이니까는 그런데 체포하러 갔다가 체포영장 제시하고 체포하려 하는데 그 사람이 홀랑 뺏어가지고 체포영장은 제시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제시. 상대편한테 교부하는 거 아니에요. 복사본을 주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건네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시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좀 봅시다 해가지고 뺏으려고 그러면은, 잠깐 계세요. 이거 내가 당신한테 건네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만 하는 거니까. 근데 차근차근히 보여줄 테니까는, 가만히 계시고 천천히 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다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홀랑 뺏어가지고 그거를 보더니 찢어버리면은 다시 주워가지고 이걸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자기 옆에 파지게다 홀랑 집어넣어가지고 다 날려버렸네, 이거를. 그런 경우에. 아니면 또 체포해갖고 왔는데, 이게 또 바쁘다 보니까는, 정신없다 보니까 이걸 또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또 잊어버렸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미 영장 집행한 거니까는 다시 체포영장 청구하지 말고 그것을 수사보고 작성해가지고 기록에 편찬해 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검찰청에 가면은 체포영장 신청서 그 부본 하나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복사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수사보고서하고 해가지고 이제 기록에 편찬해 놓으면 되겠죠. 영장 제시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제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효기간 내에 제시하라. 그럼 유효기간 내에 제시했는데 체포하는 그 순간은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문구상으로만 보면은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예요. 압수수색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례가 있어요.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예요. 근데 집행에 착수했는데 유효기간이 끝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한 판례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유효기간 지나서 압수가 완료된 경우라도 그 압수 절차가 위법한 건 아니다. 유효기간 내에 착수했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착수해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 증거물을 압수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압수수색 판례를 그대로 체포에도 적용을 하면은 체포 유효기간 내에 체포에 착수했다면 11시 59분에 체포에 착수해가지고 12시 5분에 체포를 했다면 그럼 유효기간 지났지만 그것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 판례 이론을 따르면은 체포에도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체포에 대해서는 그런 지침이라든지 판례는 없긴 하지만 판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런 판례가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혹시 체포나 이제 구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판례를 들어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기, 집행 완료 종기가 아니고 착수할 수 있는 종기다. 이렇게 돼 있어서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의변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영장 집행은 검사는 영장 집행을 지휘하는데 사법경찰관리가 이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서는 여기다가는 사법경찰관은 이렇게 관리라고는 안 됐고 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관하고 우리가 같이 가서 체포를 할 수 있는데 주도적인 거는 사법경찰관이 한다 이런 취지로 보일 수가 있겠죠. 이게 사의변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의변변. 그래서 여기 사의변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의변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에는 이렇게 진술거부권도 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호부터 3호까지 알려줘라 이렇게 경찰 수사규칙에도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 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도. 그래서 1호부터 3호까지는 이거예요. 일체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땐 지금 체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문 받는 건 아니니까 이거 4번은 빼고 1, 2, 3번만 알려줘라. 변호인 조력받을 수 있는 거는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거 이미 알려줬고 1, 2, 3번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인서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 뒤에다가 이걸 붙여놓으면 되겠죠.
진술거부권도 고지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에다 이걸 붙여놓으면 완벽하게 되겠죠, 이것을. 자, 그리고 이제 체포 적부심사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직형법 가동고라고 그랬죠. 배직형법 가동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라 이렇게 통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체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1항에 규정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적부심사 청구권을 알려줘라. 이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피의자한테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피의자한테도. 체포통지는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 고지했으니까 피의자한테도 적부심사 청구권 알려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확인서에도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는 걸 문구를 집어넣어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경찰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일반 경찰서에. 특별사법경찰관리수사관님들은 확인서는 일반 경찰 수사규칙 확인서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해가지고 예시를 봐가지고 이렇게 예시를 하나, 자, 김아무개 씨 이렇게 해서 이름을 알고 이렇게 체포하는 거니까 대부분. 자, 김아무개 씨는 2021년 8월경 서울 어디에서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냐고 상호로 일반 음식점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음식점 미신고 운영이죠. 해가지고 근데 나오라는데 안 나왔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가지고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할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 규정에는 변호사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호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1. 일체 진술을 하지 않냐고는 알려주고 2번 알려주고 3번 알려주고 끝으로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체포 시각은 2021년 3월 2일 14시 35분입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미란다 원칙 체포영장 고지하는 모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무상으로 이렇게 체포 현장 그 동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거의 이렇게 피의 사실의 요지라고 그랬는데 피의 사실의 요지라는 것은 일시장소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좀 최대한 간략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못하고 아무개씨 식품위생법 위반죄예요. 이렇게 죄명만 얘기해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체포영장으로 체포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만 아주 간략하게 현장에서 경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이거 진술 거부권은 이런 거 좀 빠졌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지금은 이것을 그전에는 외워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외워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체포영장 할 때는 미리 체포한다는 거를 그 체포영장을 들고 갈 때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는 이거를 미리 하나 쳐가지고 가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서 읽어주려면은 경험이 없으면은 그 체포 대상자를 만나면은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다 잊어버려요. 사이변변이라고 그랬지, 사이변변, 사가 뭐였지? 이렇게 버리면은 이제 현장에서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리 이거를 타자로 하나 쳐가지고 출력해서 가서 이렇게 잘 보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량이 많죠, 이게. 이거 다 읽어주고 나서 고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없어져 버렸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해서 체포한 사람이 도망가지 않도록 어느 건물에 들어갔으면 수사관님은 건물 입구 쪽에 있고 이 사람은 건물 입구가 아닌 쪽에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방어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말씀드리고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 변명할 기회, 진술거부권 고지, 체포적 부심 청구 권한 고지, 체포 시각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권리고지 확인서 경찰 수사규칙 별지 36호 서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체포적 부심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 그 확인서에는 수사준칙 확인서에 이게 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문구를 경찰 수사규칙 확인서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경찰 수사규칙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확인서에다 이 문구를 넣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확인 서명을 하면 되는데, 체포하는 현장에서 도장은 인주는 없겠죠. 그러니까는 도장이나 인주는 없을 테니까 그냥 서명하면 되겠죠. 이 피의자를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확인에다가 이거 서명을 안 하면은 이렇게 수사관님들이 여기다 하시고 수사보고서로 별도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서명을 하지 않은 사유, 체포 과정 이런 걸 자세하게 기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걸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 이거 출력해서 이걸 붙이는 거예요. 확인서 뒤에다가. 그러면 이거 알려줬다는 거 완벽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호송 중에 가유치 해가지고 체포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의자를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적군한, 우리는 교도소가 구치소는 아니죠. 이거는 검찰에서 할 때는 교도소 구치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경찰서로 이렇게 준영하는 거니까, 경찰 수사규칙에 보면은 그 경찰관리는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경찰관세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유치장에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 집행에 대해서 더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